안녕하세요. 역사를 누리다입니다. 이번 편은 충청남도 7번째 지역인 논산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논산시는 인구 10만 명의 충청남도의 도시입니다. 충남 남부권의 거점 도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서남쪽으로는 전북 익산시, 남쪽으로는 전북 완주군에 접해 있습니다. 논산시는 우리말 지명으로 놀매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놀자를 한자 논자로 음차하여 논산이 되었습니다. 논산시는 삼국시대의 백제에 속했으며 660년 황산벌 전투가 벌어진 곳입니다. 황산벌은 백제의 수도였던 사비성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신라는 사비성에 가기 전 당군과 합류하려 했고 백제는 이를 막아내기 위해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백제군은 신라군의 진격을 막아내지 못했고 이후 나당연합군을 결성해 사비성을 공격해 백제는 멸망했습니다. 후삼국 시대에는 후백제에 속했으며 마지막 왕인 견신검이 최후를 맞이한 곳이 논산시 일대였습니다. 1914년 은진군을 중심으로 노성, 석성, 연산군의 일부가 통합되어 논산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 논산군이 논산시로 승격되었고 2003년 논산시에서 계룡시가 분리되었습니다. 논산시에는 논산평야가 펼쳐져 있는데 강경천, 노성천, 논산천, 석선천 등이 관내 지역을 흘러 금강으로 합류하며 평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1967년 논산시 양촌면 일대에 딸기 재배가 시작됐는데 국내 딸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량딸기, 크기로 유명한 킹스베리 등 많은 품종이 논산딸기 연구소에서 개발되었습니다. 논산시에는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육군항공학교가 있습니다. 육군훈련소는 육군 최대의 훈련소로 육군교육사령부 예하에 있으며 신병 양성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1951년 6.25 전쟁 때 신병 기초군사훈련을 임무로 하는 육군 제2훈련소로 창설되었습니다. 이후 1999년 육군훈련소로 정식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논산훈련소는 무예를 닦는다는 의미로 연무대라고도 불립니다. 연무대는 이승만 대통령이 창설 당시 지은 이름입니다. 제1훈련소는 경북 대구시에 창설돼 제주도 대정읍 모슬포에 있는 알뜨르 비행장 근처 일본군 기지 자리로 옮겨 운영했다가 1956년 제2훈련소와 제102 보충대대로 나눠 재배치하면서 사라졌습니다. 제3훈련소는 경남 거제시에 있었는데 제1, 제3훈련소가 한반도 최남단에 있는 것은 후방 지역에서 병력 훈련을 마친 뒤 전방으로 올려보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국방대는 국군장교, 군무원이나 안보 관련 공무원에게 안보 및 육해공 합동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갖출 군사교육을 하기 위한 학교입니다. 원래는 고양시 대덕동에 위치해 있었으나 2017년 계룡대와 논산훈련소의 중간으로 이전했습니다. 마지막 육군항공학교는 육군항공대의 군사교육 및 훈련기관으로 세종시에 주둔했다가 1995년 육군훈련소 근처로 이전했습니다. 논산시 행정구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창동입니다. 부창동은 창말과 해창이라는 마을이 있던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부창동은 논산시의 행정 및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두 번째는 취암동입니다. 취암동은 마을에 수리바위가 있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취암동에는 관촉사라는 절이 있는데 968년 고려 광종 때 승려 해명이 광조의 명으로 창건했습니다. 관촉사에는 거대한 석조미륵 보살입상이 있는데 설화에 따르면 논산 반야산에서 고사리를 캐던 여인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어 그곳으로 가보니 아이는 없고 큰 바위가 솟아나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광종이 승려 해명에게 그곳으로 가 바위를 불상으로 조성하라는 명을 내리자 해명은 기술자를 데리고 가 970년부터 1007년까지 37년에 거쳐 불상을 완성했습니다. 나중에 이 불상을 보기 위해 찾아온 중국의 고승 지안이 불상을 보고 촛불을 보는 것 같이 미륵이 빛난다고 하며 관촉사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절 입구에는 1965년에 세운 이승만의 추모비가 있는데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으로 반공포로 석방 사건이 벌어지자 전국에 있던 포로 수용소에서 반공포로들이 일제히 풀려났습니다. 당시 북한과 유엔 측은 6.25 전쟁에 휴전을 맺으려고 했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안전보장 장치 없이 휴전이 이루어지면 이후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반공포로를 석방했고, 이 사건 이후 휴전협정이 맺어지기 전 한미 상호방위 조약 체결에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논산에도 포로 수용소가 있었는데 이때 풀려난 이들 중 일부가 이승만 대통령이 1965년에 사망하자 이곳에 추모비를 세운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강경읍입니다. 강경읍은 대한민국에서 면적이 두 번째로 좁은 읍으로 1931년 읍제도 시행으로 조치원읍, 철원읍과 함께 설치된 읍입니다. 그리고 금강변의 강경포구는 조선 최대의 수산항으로 번성했었습니다. 강경포구를 통해 공주, 군산, 부여 등을 연결하는 수상교통의 요지여서 크게 번성했던 곳입니다. 서쪽으로는 금강이 흐르고 곡창지대인 호남 평야와 가까운 지리적 특성 때문에 수운을 통한 상거래가 발달하여 대구, 평양과 함께 조선의 3대 시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번성했습니다. 특히 강경이 크게 번성한 때는 구한말 1900년대부터입니다. 일본인의 유입으로 상업이 발달하면서 충남에서 처음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1914년 호남선 철도의 개통 이후 화물들이 철도로 운송되기 시작되면서 수운의 장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호남선 철도가 강경읍을 통과했으며 일제강점기 시절까지도 물량 수송은 철도나 수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군사랑과 목포항이 최대 항구 중 하나였던 만큼 강경읍은 이때까지도 발전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강경읍의 쇠락은 1960년에서 90년대에 이루어진 국토개발 정책에서 비롯됐습니다. 주로 미국과 일본 등의 교역을 위해 부산항이 중요시되면서 서울과 부산을 이어주는 경부선이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더해 나가면서 부산항과 인천항으로 온갖 물류들이 집중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강경읍은 이 두 라인에 해당되지 않았고 호남선은 오랫동안 단선 상태였으며 화물선들이 부산항이나 인천항으로 도착했기 때문에 수운을 통한 물류 운송이 줄게 되고 1990년 완공된 금강 하구뚝의 영향으로 수운 운송이 정지되었습니다. 강경읍은 젓갈이 유명하며 전국 젓갈 유통의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강경읍 출신 인물로는 배우 강부자, 배우 김영범, 배우 고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연무읍입니다. 연무읍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사한 육군훈련소의 명칭인 연무대에서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야공면입니다. 가야공면은 조선시대 가야실의 이름을 따서 가야공면이라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광석면입니다. 광석면은 마을 안에 원래 넓은 돌이 있어서 광석이라 부르다가 마을에 서당이 생겨 선비들이 모여들면서 마을을 빛냈다고 하여 광리라 했다는 설이 전해옵니다. 일곱 번째는 노성면입니다. 노성면의 지명 유래는 이사년의 지형이 공자가 탄생한 노나라 이구산의 지형과 비슷하다 하여 노자를 따고 이산의 성을 상징하는 성자를 따서 노성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여덟 번째는 벌곡면입니다. 벌곡면은 대둔산 줄기가 뻗어내려 큰 골짜기를 이루어 벌곡이라 하여 1896년 고종 때 벌곡면이라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는 부정면, 상월면, 양촌면입니다. 1914년 부정면은 부인처면의 부자와 적사국면의 적자를 땄고 상월면은 상도면과 월호면을 합칠 때 각각의 머리글자를 땄고 양촌면은 양양소의 양자와 모촌의 촌자를 따서 편제되었습니다. 열 번째는 성동면입니다. 성동면은 금성산 동쪽에 있다 하여 성동이라 하였습니다. 11번째는 연산면입니다. 연산면은 천호산의 산세가 연이어져 있어 연이은 산이란 뜻에서 연산이란 지명이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산면에 소재하는 개태산은 936년 고려 태조 때 백제를 정벌하고 승리를 거두어 세운 사찰이라 전해집니다. 개태산은 전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열었다는 뜻입니다. 12번째는 은진면입니다. 은진면이란 지명은 조선시대 초 덕은군과 시진년의 은자와 진자를 따서 은진년이 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마지막 지명은 채운면입니다. 채운면이란 이름은 채용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편은 충청남도의 7번째 지역인 논산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